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짧게 치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는 날인데 좀 아쉽지만 이게 제주도에 와서 있어 보니까 빨리 가서 좀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안 하면 찝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로서 사실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영업이거든요. 가게 가서 사장님 좋은 조건에 거래하실 의향 있으세요? 물어보고, 사장님 건물 파실 생각 있으세요? 물어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니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찝찝하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그렇듯이 중개사가 영업을 안 하고 다닌다? 이거 뭔가 찝찝해. 그래서 제가 여행을 왔지만 빨리 가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좀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에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답장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답장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제주도가 이 부동산들이 일하기 진짜 좋은 시장 같아요, 지금. 왜냐면 제주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임대문이 현수막도 엄청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스에 제가 옛날에 맛집이나 카페 저장해 놓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주도 갈 바에는 해외 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제주도의 자연은 사실 세계 어떤 곳과 견주어도 뒤지지가 않고, 제주도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제주 도민분들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인생 재밌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의 좀 그런 목표, 계획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뭐냐면 인생을 어쨌든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류 제주 플로우라고 지었습니다. 류지훈의 제주 그런 여행 흐름.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제주도를 여행하는 흐름처럼, 제주도의 어떤 자연의 흐름, 그 기가 막힌 호흡처럼 어디 가서도 기가 막히게 살자, 흐름 따라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줄여서 RJF. 그래서 RJF라고 해서 브랜딩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마 부캐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거를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여태까지 안 해본 행동들을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좀 스트레스는 받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스타에다가 류 재즈 플로우 한번 검색하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는 일들 많이 해볼 겁니다. 9월, 10월은 좀 기가 막힌 일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고, 사실 제주도에 와서도 이게 그냥 뭔가 이기가 찝찝해가지고 밥을 먹더라도 사장님한테 괜히 말 한 번 더 걸고, 사장님들도 말을 또 많이 걸어주세요. 근데 제가 막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건 있었는데, 그 직업병상 명함이라도 이렇게 한 장 받아두고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 일하기 너무 좋은 지역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중개사의 역할이 뭐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가게를 팔아주고, 또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게를 얻어주고, 집을 사주고 팔아주고, 이런 게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접목시켜서 동네 돌아가서 미친 듯이 싹 쓸어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춥네. 참고로 제주도 날씨 진짜 살벌합니다. 뭐 태양 쨍쨍했다가 비 왔다가 다시 해 쨍쨍했다가 비바람이 막 몰아쳤다가 아주 난리가 나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 구축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혁공인중개사도 뭔가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일단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이해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런 심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인터넷에 널린 강사님들이 자꾸만 교육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일을 미친 듯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관리만 해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뜻이지, 그게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오면서 가져온 책,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치호 회장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왜 일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목: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은 더욱 견고해지고 숙련되는 법이다.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이 이나모리 가치호 회장님이 이제 교세라를 설립한 분이에요. 근데 90세가 될 때까지도 책도 엄청 많이 출간하셨죠.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할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하는 재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을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막힌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여름 에어컨 앞에만 있는 사람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잠시 몸을 기대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에서도 시원함을 느낀다.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죠.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다 거짓말 같아요, 사실. 뭐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말은, 뭐 표현은 상당히 흥미롭지만, 사실은 고생 좀 해야죠. 일 좀 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솔직히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쉬운 거를 좋아했어요. 쉬운 게 좋아요. 근데 쉬운 것만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중요한 걸 놓쳐요. 그게 뭐냐면, 사실 모든 대가는 땀을 흘렸을 때 주어진다는 진리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교육 강의 들으러 다니고 헤매고 책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을까 맨날 쳐봐도 그게 아니거든. 나가서 지금 뭐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제 주변의 사업가분들도 보면 새벽 맨날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육성시킨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일을 하지 않는데 뭐 사업이 돌아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시스템 자체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하루에 딱 한 사람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희생해야 된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희생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녁에 보는 유튜브 쇼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있는 잠을 좀 포기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술과는 좀 이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술에서 재미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술을 마셔도 뭐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일하는 재미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여행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쌓이잖아요. 퇴적이 되는 데 비해서 술은 괜히 마시면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여태까지 내가 운동했던 것들 지방으로 다 분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버는 시스템 구축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결국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 목표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뭐 40세에 뭐 400억이다 뭐 이런 뭐 목표들이 있었는데, 좀 목표를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금액적인 거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주는 것 자체에 대한 달인이 되고 싶다. 이게 제 목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가초 회장님 책도 읽어보면 사실 일에 깊게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사물이 주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몰입을 하고 있으신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봤을 때 뭐 여기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게 불편할 것인데 옆 땅을 사게 되면 어떤 게 이로울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제주도를 이제 돌아보니까 헬스케어 센터가 있는데 저기가 지금 거의 많이 녹슬었고 망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뭐 그런 이 건물들이 주는, 부동산들이 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결국에는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돈만 보고 쫓아가면 그런 소리를 좀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집중해보고 그냥 무식하게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뭐 사고 파는 거, 그렇죠, 그 행위를 도와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 동네는 어쩌다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여기서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됐을까? 이분들은 현재 어떤 게 가장 고민이고 어떤 게 가장 자랑스러우실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매물 작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부동산이 녹아서 이
사고 파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이 아니라 생활이 돼버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쭤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질문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아, 사장님 여기 파실 생각 있으세요? 아, 여기 사실 생각 있으세요? 이것도 물론 좋죠. 근데 이게 딱 뭔가 보는 거예요. 아, 사장님, 근데 진짜로 알아보니까 여기서 참 장사도 오래 하셨고 여기 소문 많이 나 있으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여기 오픈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가 접근하는 거랑 처음부터 전자로 접근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돈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사고 파는 거를 도와주는 거에 대한 달인이 돼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목표 많죠. 여기 제주도에도 뭐 집 하나 사놓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그냥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당근마켓을 상당히 많이 애용했는데, 당근마켓의 가장 허점이 뭐냐면 그게 가성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그거를 계속 써야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이용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내가 아니라 당근마켓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행거를 좀 싸게 구하려고 당근마켓을 한 3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냥 쿠팡으로 시켜버리고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있다면 그냥 커피 마실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좀 여유는 가지도록 하자,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고 금리가 높아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세도 치솟고 공인중개사는 포화 상태를 예진즉 넘어서 레드오션 중 레드오션인데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셔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곤 했지만 잘 안 풀리고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때때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생이 곧 여행이고 여행이 곧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부동산이다. 왜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랑 우리가 집을 안 구할 수가 없고 뭐 거리에서 우리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가지 않을까, 동반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내가 속박될 수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작두라는 그 어떤 플로우 안에 부동산이 이렇게 뭐랄까 섞인 거죠. 부동산은 제 삶의 일부가 이제 돼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영업의 방식과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깨쳐 부시고 지금 고수의 방식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중개업을 떠났어요. 그렇죠. 중개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일단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3년 차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벌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나?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 내가 진짜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막 신경 쓰다 보면 병 걸리고 사람이 일단 무서워져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대인기피증도 걸려봤고 우울증도 겪어봤고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진화하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진상을 만났다. 아유, 부동산 많으니까 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세요. 이런 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너 말고도 만날 인연 너무 많다. 그냥 다른 데로 가라. 억지로 인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네? 세상에 진상이 무조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도 무조건 진상이 있어요. 그런 진상은 왜 생기냐? 결국에는 인격이 덜 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은 다음 생에는 이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해서 벌레로 태어날 사람이구나. 모기 같은 새끼를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구나. 상대할 필요 없겠다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 전기 모기채로 모기 잡듯이 지지직에서 탁 폭파시킨 다음에 마음에서 아예 그 사람을 없앱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 그냥 쳐버려야 돼. 할 말 다 해버리고 쳐버려야 돼요. 저도 모두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중개업을 떠났어요. 그쵸? 그래서 왜 떠나는지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이 일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 일을 하다가 사람한테 질려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세 번째, 오랫동안 중개업을 했지만 이런 광고나 마케팅, 트렌드, 인터넷을 못해서 진짜 많이 떠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개 트렌드가 많이 변화했어요. 이제는 많이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하는 방식,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속을 받아서 전속으로만 진행하고 광고 폭발적으로 시키고 현수막 걸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멘탈이 못 버텨요. 멘탈이. 왜냐면 뭐 잘하면은 뭐 5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발전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대로 배워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거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깨부숴야 되고 새로 정착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쉽냐?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배우는 거고 자꾸만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거죠. 저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힘에 붙여 옵을 놓으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볼게요. 힘내세요. 나의 유튜브 스타 별.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해볼 거고, 진짜로 필사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살아남을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좀 온도 좀 올리고 올게요. 제가 너무 유튜브에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걱정 감사합니다. 하지만 떠날 생각이 없다고 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응원은 안 해주시더라도 제가 정을 응원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저도 옛날에는 착한 척 되게 많이 하고 자꾸만 주변 눈치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들 1년 전에 하던 걱정 고민, 1년 전에 하던 주변 눈치,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1년 전에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서 관계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랑 지금 얼마나 연락하고 있으세요? 저는 아예 없거든요. 뭐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다 부질없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고, 내가 바로 섰을 때 주변 인간관계도 있는 거고, 내가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어떤 가치를 성장시켰을 때 새로운 인간관계가 계속 생겨요. 근데 요즘 사회일수록 내가 어떤 분야에 진짜 정점을 찍고 달인이 되고 나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관계 맺기도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인간관계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변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제가 말했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누가 나를 응원하든지 말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니들 인생은 니들이 살아라.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인생에 집중해주고, 나에게 가장 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내게 가장 큰 친구는 내 자신이다. 이 마인드를 딱 마음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마음 되게 편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기준을 상대방한테 두잖아요. 그럼 할 말 다 못해요. 그러면 속병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을 나한테 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야기를 꺼내는 게 포인트인데, 화를 내도 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최고죠. 해보면 정말 속 편하고 잠 잘 옵니다. 상대방한테 상처 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낀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리더십이 생기고 줄줄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 정말 중요하다. 어쨌든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신질8684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하자 시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입적인 부분으로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수입적인 부분은 저한테 집 사실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면 직접 와서 뭐라도 들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든가. 저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 제가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드신 분들한테 기운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 주둥이를 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아까 이 부분, 부동산 경기 많이 침체됐고 금리가 높아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가계세도 치솟고 중개사는 포화 상태인데, 레드오션 중 레드오션인데 괜찮으십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인 면은 그쪽만 보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만 보여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장에 실제 나가봐서 보세요, 한번 두 눈으로. 잘하고 있는 부동산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불경기에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제 주변에 부자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다 IMF,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부자가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운도 있었고, 뭔가 꾸준히 하는 뭔가 실력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너무 막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데 평소에 가면은 이 매물 접수도 안 돼요. 그냥 뺨따기 바로 날라옵니다. 장사 잘 되는데 꺼지라고 막 그러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면은 공인중개사 대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세요.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빈손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또 뭐라도 들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진짜 관계를 맺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드오션이다 뭐 이 얘기도 진짜 웃긴데, 레드오션 아닌 직업이 사실 있을까요? 레드오션 아닌 직업이 없어요. 근데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엄청 많지는 않다. 나만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야의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지금 시대가 과거보다 살기 좋으면 좋아졌지 안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다.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살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뭐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불평불만해서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응? 정부 탓하고 뭐 자꾸만 정치 탓하고 종교 탓하고 뭐 그래봤자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변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꾸만 불만만 생기고 부정적인 면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만 많아지고, 그런 거 그냥 딱 끊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내 인생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대로 뭐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현장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시장은 사실은 사라지기 어려워요. 뭐 사라지는 뭐 직업 1순위에 뽑혔는데, 여러분들 그 막대한 재산을 거래하는데 로봇을 아직 믿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믿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지만, 내 전 재산을 AI한테 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어도 100년은 이 부동산, 사람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계속 되리라고 짐작을 해서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미라클 재은님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SNS를 접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굳이 보고 잠깐만요. 마이크가 꺼지면 곤란해서. 굳이 보고 신경 써도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저 자신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저랑 친한 친구들이 혹여나 절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가거나 사진 찍은 걸 보면 그 친구들은 오해라고 하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만 소외감을 느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저의 처음 SNS인 페북을 할 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삭제하자 해도 계속 남기게 되었고 이제서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유. 그래도 계정 탈퇴하니까 말씀드린 문제들이랑 더 이상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도 없어지고 온전히 저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대신 유튜브는 제가 배우고 싶거나 연습하고 싶은 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SNS. 저도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편해요. 왜냐면
솔직히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는 분들이랑 1년에 전화 몇 통이나 하세요? 아예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추석 명절 때 연락 오는 사람 있어요, 인스타로. 그 인연 맺은 사람들 중에 아예 없어요. 그런 의도로 하면은 영양가가 없어요. 괜히 말씀하신 대로 비교만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사는 삶을 계속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그쪽에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심을 끄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대신 어떤 걸로 활용하면 좋냐면, 저같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가게 사장님들이 SN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SN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찬성.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단순히 공유하고, 근데 공유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한다, 소외감을 느낀다, 바로 그냥 끊으시는 게 낫습니다. 유튜브가 훨씬 낫고요. 저는 유튜브도 좀 자제할까 합니다. 왜냐면 쇼츠가 너무 중독돼 가지고, 생각해보면 진짜 쇼트에 중독된 삶이 아니었나. 쇼츠 무서워요, 진짜. 유튜브 너무 이 알고리즘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자꾸만 20시간도 볼 수 있는 쇼츠를 자꾸만 제공해줘. 이거 녹음 잘 되고 있겠지? 잠시만요. 야, 벌써 36분이나 토크를 했네. 재밌죠? 좀 더 하겠습니다. 웃기잖아요. 빠지지 마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코치님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겸손한 자세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빌딩 포레스트. 빌딩 숲. 이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죠. 저도 지금 만들었지만, 아까 뭐였냐, RJF 발음 찰지잖아요. 따라해보세요. RJF. 저는 앞으로 RJF 부캐가 있기 때문에 RJ라고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진솔한 모습 좋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도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머리숱 부자. 감사합니다. 몬토이 7570님이 하나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댓글 적습니다. 유튜브 운영 4년에 호남형인데 영상들 조회수가 너무 적은데 채널 성장에 그다지 욕심이 없는 건지 의아하더군요. 부동산 쪽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세 월세 살고 있는 20, 30대 MZ들의 집 탐방 채널로 채널 방향만 살짝 틀어도 대박날 채널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재밌긴 한데, 그 자취남이라는 분이 또 이번에 최근에 부동산을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쪽에서는 대가인데,
뭐 이런 쪽도 근데 제가 또 못할 거라는 그거는 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사실 방향성은 조금 틀리긴 해요. 저는 유튜브를 사실 왜 하느냐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진짜 돈은 절대 아니고 제 취미예요, 취미. 제 취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림, 중학교 때는 춤, 20대 때는 음악, 현재 30대 때는 영상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일관된 거는 뭐냐면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 그 수단이 그림이었고 춤이었고 음악이었고 현재는 영상인 거죠. 제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영향도 상당히 큰데, 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지금도 항상 연주해 주세요, 집에 가면. 그런 쪽에서 제 감수성이 아마 그쪽으로 발달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뭔가를 제 그 느낀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재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튜브 이거 누가 보겠어요. 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자꾸만 주저리 하고, 궁금해한 거 다 뭐 답변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자꾸만 찍은데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보라고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를 표현하고 제 일기장이고 제 어떤 영상 블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지, 돈을 벌려고 이 유튜브를 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표현하는 하나의 창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벼운 취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은 이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이 얘기해 준 것처럼 필요한데,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기초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뭐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아예 그냥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초보인데 저보다 더 초보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부터 시작해서 소액 임차인 소액보증금, 그리고 뭐 임차 등기권, 그리고 살다가 망가진 거에 대한 문제들, 중간에 이사 가면 왜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누수나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이게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이버로 지식인에서 막 찾아보고 아리까리한 지식으로 서로 막 분쟁하기가 바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이고, 설명할 때 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한번 계획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포커스가 저한테 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 제가 올린, 제가 직접 겪은 어떤 고생하고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경비라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그 많은, 이제 경비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했던 분야에서는 왜 제가 만족을 못하고 회의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중개업을 하면서 사실은 푸념이 너무 많아. 뭐 힘들다, 뭐 부자 되고 싶다, 애쓰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사실 영상의 한 80% 가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우고 대신에 좀 경험 위주의, 내가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 내가 해봤는데 이거는 안 좋더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 투자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위험해요, 이게.
한 번의 선택으로 뭐 집을 살 때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초보가 가면은 이런 경제 흐름도 아예 모르고 어떻게 가격 절충을 해야 되는지 심리적인 부분도 모르고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출구 전략 같은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면 그 집값이 올랐을 때는 좋은데 떨어졌을 때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잠을 못 자고 약 먹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그 멘탈이 버텼는지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려줘도 못한다. 알려줘도 하는 사람만 하고 어차피 그 영상 하나만 보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연이 되겠죠. 또 저는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보수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얻을 때는 대가를 주고 얻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좀 제 경험을 계속해서 푸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죠, 말이 샜는데 정리하자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취미이고 제 표현의 창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피드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게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인생 살기 바쁘잖아요. 각자 자기 목표가 다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 개인화 너무 심하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을 들여볼 마음의 여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 봐줘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냥 나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누군가한테 저라는 작두의 그 과일, 저라는 작두의, 저를 사람을 열매로 비유할게요. 제가 사과라고 치면 사과를 한 입 딱 깨물어 먹었을 때 즙이 쫙 나오면서 아삭한 맛이 있어야 돼요. 사과가 어디가 가장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그런 숙성된 열매, 숙성된 과일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까도 이야기했죠.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다. 이거는 읽어줬으니까 빼고,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 간절한 몰입. 몰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저도 몰입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거나, 요즘에는 사실은 안 맞으면은 그냥 이직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무작정 그냥 불분명한 이유로 그냥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흥미를 못 느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뭐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가치호 회장님도 옛날 흔히 말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지읒소 중소기업에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제 돈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동료들은 다 떠나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 거의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아, 잠깐 이게 또 더워가지고 온도 좀 잠깐만 높이고 올게요. 이런 걸 라이브로 하면 재밌을 텐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한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간들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원룸 중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해보지도 않고 사실은 다른 분야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정면으로 돌파를 한번 해보고 이제는 확실히 또 다른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좀 섰을 때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인연이 돼서 옮기거나 아니면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가치호 회장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평 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 보고자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가 전문 서적을 빌려서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해지지 않을 때는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이라는 어떤 소재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 가추 회장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예 그 분야에 문외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집념으로 그냥 무작정 해본 거예요. 근데 파고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세라 기업이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그냥 일본의 기가 막힌 기업이다. 그런데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에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진짜 별표 저도 쳐야겠다. 일에 완벽하게 몰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결과가 없는 일이라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몰두했을 때 결과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 수입이죠. 수입과 동반한 자기성장.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한번 이르러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진짜 이르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 아, 이거 제목이 진짜. 자,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 교세라를 비롯해 닌텐도, 음론, 무타라 제작소, 롬 등 도쿄에 있는 우량 기업 대다수가 그 분야의 비전문가, 문외한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도 대학에서는 원래 유기화학을 전공했다. 무기화학인 파인세라믹 연구에 종사한 것은 대학 졸업하기 직전이었으니 나 역시 이 분야에서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었다. 페미컴, 이거 게임기 회사죠. 세계적인 기업이 된 닌텐도도 원래는 화투와 트럼프를 만들었던 회사다. 야, 진짜 화투와 트럼프, 게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전통적인 회사를 닌텐도로 급성장시킨 사장 마우치 히로시 역시 과거에 게임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분야의 문외한이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감사합니다. 문외한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최고 경영자로 이름을 날리고 그 회사가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가에 비해 지식도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 유독 빛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발상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발상 때문이었다. 문외한은 기존의 개념이나 답습,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다. 초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한다. 이것이 교토 전문기업들이 성공한 비결이자 새로운 일에 맞서는 그들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거는 저래서 안 될 거야.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일을 해야 될 거야. 다 집어치라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거. 저도 깨부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리잖아요. 뇌가 바뀌기가 힘들어요, 진짜.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세라의 회장님이신 가치호 회장님은 지방대 출신의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자꾸만 그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회사에서 시도를 많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회사 연구소에는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나모리 씨는 지방대 출신의 유기화학 전공자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교세라에는 박사 연구자도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째서 교세라에서는 안 되고 우리 회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창조라는 것은 문외한이 하는 일이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창조라는 것은 문외한이 하는 일이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심자이시지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많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험심이야말로 창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야, 진짜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게 뇌가 말랑말랑 할 때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영어로 중계를 해보겠다.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보겠다.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있다. 지금은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저의 아이디어를 들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되겠냐? 읽지 마라.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제 의지가 꺾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에는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영어로 뭐 되든 말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될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꺾인 저도 웃기지만, 초심자는 사실 그런 의지를 꺾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좋을까요? 안 두는 게 좋을까요? 저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의지를 꺾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제안이나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말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미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던 마음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무책임하죠.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피드백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뭐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전환해서 이런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일단 해보라고 하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심으로 가볍지도 않고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있어서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거의 뭐 한 1시간가량 떠들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로운 발상, 모험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게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또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채찍질 해줄 수 있는 코치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 그리고 내 스스로 이런 계획들 너무 많이 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10년치 계획 세워봤는데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일단은 1년 계획 딱 세우고 실천이 중요하다. 뭐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야 시행착오를 겪고 뭐 업데이트를 해나갈 수 있는 거지, 말로만 해봤자 전혀 뭐 발전이 없다. 말로만 떠들잖아요. 저는 아까 사람을 열매에 비유했는데 말로만 떠들게 되면 사람이 썩은 과일이랑 똑같습니다. 익지를 않아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천해보는 사람, 스스로가 뭐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하고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뿌리를 막 땅 깊숙이 박으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그 열매가 미친 듯이 막 달고 진짜 씨앗도 잘 심기고, 결국에는 비유를 들었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일을 왜 할까? 일은 곧 내 자신이다. 일하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는데 그 이유는 일을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좋든 싫든 그 일 자체가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나라는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한번 수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뿌리를 깊게 박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조각을 열심히 한번 다듬어 보자. 마스터피스. 그랬을 때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조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깎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감동을 받을 만한 정도로 진짜 그런 마스터피스를 하나 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 감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정립을 해봅니다. 짧고 길었던 제주도 여행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업로드는 내일 뭐 새벽 6시 정도에 될 거니까 심심한 분들은 틀어놓고 출퇴근을 하든지 새벽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들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